쭉 이제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36번부터 봅시다. 아까 좀 이따 보자는 요거부터 36번부터 보는 봅시다. 자, 이 그림 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문화 변동이 외적이냐 아니래요. 여러분 외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문화로부터 아이디도 없었대요.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이야기죠. 그럼 가가 순수한 발명이네. 나는 그럼 뭡니까? 외적인데 자극도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전파다 그죠? 나가 자극 전파네. 다는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은 게 직접 전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는 발명, 나가 자극 전파, 다가 직접 전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밑에 이제 이 갑구가 얼굴이 넣어줘. 1차, 2차 변동, 사회 변동 두 번, 문화 변동이 두 번 있었네, 그지? 그러면 갑국은 여러분, 갑국은 지금 그 1차 변동의 원인이 뭡니까? 그 갑국이 있고 갑이 있는데 갑이 요렇게 원래 요것밖에 없다가 그지? 요렇게 생긴 원인은 뭐라 했더니 그게 지금 뭐라 했으면 이게 가가 뭐야? 발명했어, 그죠? 그러니까 갑국은 1차 그 변동일 때 발명이 있어서 요 놈이 이렇게 바뀌었대. 그럼 요 네모가 뭐예요? 네모가 새롭게 발명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요게 발명했다는 이야기야. 2차 변동은 뭡니까? 2차 변동의 원인은 나가 뭐지? 자극 전파래. 그죠? 나가 자극 전파래. 1차 변동이고 2차 변동은 자극 전파가 돼 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요렇게 있고 또 별도 하나 만들죠. 그죠? 요게 지금 요 갑부 같은 경우는 2차 변동은 이게 자극 전파인데 그 원인은 그 결과물이 뭐라고? 요놈이야. 여기 자극 전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다 그지? 자극 전파로 나타난 게 요게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요게 자극 전파의 산물입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각국의 변화고 얼국은 어때? 얼국은 원래는 뭐 있었습니까? 원래는 까만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다 그지? 근데 요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게 또 까만 것도 생겼고 그런데다가 이거 별표 이거 삼각형이 생겼다. 근데 삼각형이 생긴 원인은 뭡니까? 중간에 나 요게 지금 자극 전파라는 얘기죠. 자극 전파를 통해서 여기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잠깐 자극 전파의 대상물이 뭡니까? 요놈이지, 요놈. 삼각형 요놈이 지금 자극 전파받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 2차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2차 변동은 원인이 직접 전파라. 여긴 직접 전파라, 그죠? 직접이래, 직접.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봤더니 이게 요게 지금 문화 융합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게 지금 밑에 별표에 봤더니 여기 융합입니다. 융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직접 전파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봤더니 원래 없던 요게 지금 요 사각형 요게 이제 직접 전파다, 그죠? 직접 전파의 대상이고 전파고 얘는 융합이다, 그죠? 융합.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발명, 나는 직전파 아니고 틀렸고 이연이 얼국에서는 다로 인해서 문화 융합이 발생했다. 뭐 그렇죠. 여기 융합이 있다, 융합 그죠? 융합이다. 그다음에 디귿에 갑국에서 창조된 문화가 얼국에 전달될 것이다. 그렇네요. 요거 여기 우리가 여기 발명된 게 스퀘어가 이거 사각형이 이렇게 그죠? 요 놈이 지금 이렇게 넘어왔잖아, 그죠? 이렇게 맞네. 그래서 지금 얼국에 전달됐을 것이다. 그래 사각형이 전달됐다, 그지? 리얼에 1차, 2차 모두 2차는 당연히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 지금 직지전파 그지? 직지전파 여기도 자극전파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넘어왔다는 얘기지, 그지? 각구로부터 자극전파를 받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얘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1차 때도 영향을 받았고 자극전파로서 2차 때는 아예 직접전파 받았다는 얘기죠. 1차, 2차 모두 전파를 영향을 다 받았네요. 답은 니은디 그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38분 들어갈 차례죠, 그죠? 볼까요?
이제 가 지문 보세요. 자, 위에서 봤듯이 가 지문은 여러분 우리 사회 계층 현상 설명할 때는 계급론과 계층론 두 개 있었다, 그죠? 그럼 가는 뭡니까? 계층론이다, 그죠? 여러 가지 기준이다, 그지? 나는요, 생산수단 소유니까 계급론이다, 그지? 가는 계층론, 나는 계급론이네. 자, 그러면은 기억에 가는 나에 비해서 계층론, 계급론에 비해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 의석. 여러분 경제적 강한 귀속 의석을 강한 것은 계급론이죠. 계층론은 거의 없어요. 계급론이다. 자본가 계급 이런 거다, 그지? 니은에 가는 나와 달리 이분화된 이러면 불평등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계급론이죠. 자본가 노동자, 그지? 틀린 거야. 3. 디귿에 나는 가와 달리 이러면 지불일치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것은 계층론이죠. 리얼에 가나 모두 경제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보죠. 왜? 계층론도 다원론이지만은 경제적인 분이 들어가 있고 계급론은 애당초 경제적인 요인만 가지고 판단하죠. 답은 디귿이어리더라.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의 분류보면은 자본가가 A고 노동자는 B시다, 그죠? 근데 을의 분류보면 여러분 을의 분류는 여러 가지 달리 말하면 갑은 지금 계급론에 따른 분류 방식이고 을은 계층론에 따른 분류 방식이다, 그지? 1번에 을의 분류에서 AD는 모두 지불일치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어느 지금 을 봤더니 ABCD가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위치가 다 바뀌었다, 그죠? 이건 맞습니다. 이번에 을의 분류에서 상층에 속한 모든 대상들은 갑의 여러분 갑의 분류에서 상층은 그 자본가 A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을의 분류에서는 근데 사회적 요인에 따르면 C가 지금 상층이고 A는 중층에 불과하잖아, 그죠? 답이 2번이네요. 오케이, 뭐 그렇게 보면 되겠어. 내용은 여러분 뻔한 내용, 이게 뭐 계급론 계층론 그 이야기입니다. 뭐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다 그런 논의. 자, 40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 각국은 여러분 그 상위 몇 퍼센트? 10이죠, 그죠? 10. 어중은 30, 60 이렇죠? 여기서는 20, 10. 뭐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뭐 그냥 쓸데없이 그 어렵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야. 이건 70이지, 그지? 60, 70이야. 얘는요 20, 얘는 50, 60, 60, 20, 그죠? 오케이. 일단 갑국은 자녀가 지금 어때요? 이거죠, 그죠? 요거 피라미드고 얼국은 요거다, 그죠? 이거 모래시계고 얘가 지금 어때요? 다이아몬드, 그지? 예. 2번입니다. 얼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수는 얼국이야.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수는 얼국이네. 얼국이다, 그죠? 여러분 거기에 얼국 봤더니 지금 어때요? 불일치가 지금 자녀가 상층인데 얘는 이게 지금
요래 그죠? 수치가 이렇지 그지? 다음에 얘는 지금 어때요? 4 이거 요 위에가 일치 그죠? 일치가 4고 불일치가 6이죠. 일치다 일치 그죠? 일치야. 그 하층 같은 경우는 얘가 56이고 14죠. 뭐 이렇게 70 나왔다 그지? 요런데 그 일단 요 지금 불일치가 뭡니까? 요게 불일치. 자녀들은 지금 상층인데 부모들은 상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중이나 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게 이게 상승 이동이 되죠. 사등 이동. 요거 뭐예요? 요거는 하강 이동이죠. 왜 지금 부모는 자식은 하층인데 부모는 하층이 아니었다는 얘기니까 이 전체 이건 이 하강 이동이에요. 그래서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인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요거만 보면 지금 어때요? 요게 훨씬 많죠 그죠? 많은데 문제는 이제 요거 요게 뭔지 모르죠 그죠? 지금 자녀는 중층인데 부모는 중층이 아니었대. 중층이 아니었단 말은 뭡니까? 상층이었던 아니면은 하층이었던 그지? 두 가지. 그래서 요 6은 어느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주어진 정보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 그죠? 얘를 만약에 얘가 전부 다 그냥 예컨대 상승 이동일 수도 있고 하강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얘를 상승 이동이라고 만약에 한번 쳐봅시다. 그죠? 이 6이 전부 다 상승 이동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하더라도 상승 이동은 얼마입니까? 이동은 8이고 하강 이동은 14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치더라도 그럼 실제로는 이게 8일 가능성이 별로 없지 그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7이든지 6이든지 5든지 4든지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15, 16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치를 전부 다 상승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많지. 그게 하강이동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얼국에서 상승 이동한 자녀 수는 하강 이동한 자녀 수다 일단 무조건 적다. 다시 말하면 하강 이동 숫자가 무조건 많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일단 여기 집어넣어보고 판단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든지 이게 이제 가장 극단이고 이렇든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강 이동 숫자가 훨씬 많죠. 이렇게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자, 됐고요. 3번 볼까요?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한 자녀 수는 상층과 합층을 합치면은 일치하는 거. 이건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41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40번에 3번, 4번 다 풉시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2번까지 봤고요. 3번 볼까? 여러분, 요거는 병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 일치하는 그게 상층은 10이고 중층이 제일 많죠. 중층이 40이니까 그지? 이게 상층과 하층을 합해도 3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일치하는 숫자 그죠? 중층이 많네요. 중층이 많습니다. 상층 12, 하층 16이니까. 다음 세 번째, 4번에 세 나라 모두 대물림된 비율은 어느 게 가장 커요? 대물림이란 말은 부모와 일치하는 경우다. 그죠? 갑국 같은 경우는요. 하층이. 얼국은 하층. 병국은 중층.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이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지. 자, 41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은 뭐 그림 그려봅시다.
이쪽이 위가 부모고죠. 부모고 이쪽이 위쪽이 부모고 아래쪽이 지금 자식이죠. 그럼 부모는 지금 우리가 상중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상층이 얼마요? 밑에 얘는 16, 31, 53이니까 부모는 지금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부모는 이거지, 그지? 16, 35세 이게 전형적인 피라미드입니다. 부모는 피라미드입니다. 그 자녀는 어때? 자녀는 이쪽 계산하면 되겠죠. 이쪽 계산 어떻습니까? 중증이 가장 크지, 그지? 그 자식은 지금 피라미드 행이에요.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여기에 부모고, 여기에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의 기회. A는 여러분, 이제 내가 누차 말하지만 이거는 폐쇄적인 아니죠. 자식과 지금 부모가 바뀌었단 말은 뭡니까? 사회 이동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니까 폐쇄가 아니야. 개방이야, 개방. 자식 세대 양극화는 아니죠.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3번에 상승 이동에 비해서 하강 이동 비율이 크게 나타난다. 요거는 여러분 일단 4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에 비해서 자식 세대 부모는 지금 요거고 그죠? 자식은 이거니까 이게 훨씬 안정적이죠. 3번에 상승 이동 비율은 여러분 부모가 예컨대 부모가 상승 이동은 부모가 중하층인데 이거 숫자 더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뽑읍시다. 자, 이게 어때요? 상중하죠. 수치가 지금 이게 12, 28, 얘가 13이구나. 13, 28, 22, 그죠? 1, 3, 28, 1, 3, 28, 28이네? 수치가 이래 줘졌네요. 그다음 여기는 지금 2, 1, 2다, 그죠?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뭡니까? 부모가 중한데 자식은 상중된 게 이게 상승이동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하강이동, 그죠? 하강이동입니다. 부모보다 못된 경우야. 이게 퍼센티지죠? 그 합하면 이거 뭐 32, 얘는 얼마입니까? 있는 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상승 이동이 훨씬 많네요. 자, 42번 풀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층을 제한 인구 비율이 얼마나 했더니 A국은 자, 갑을 볼까? 을국이죠. 을국인데 그러면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가 있다, 그지? 이렇게 주변에 갑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층을 제한 인구 비율이 50%예요. 그럼 뭐 하층이 50이라는 얘기지, 그지? 하층을 제한한 게 50이니까 하층이 50이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층을 제한 인구 비율이 70, 그럼 중층이 30이라는 얘기네. 그럼 하나만, 그러면 상층은 20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을국입니다. 중층을 제한 비율이 40이라 그럼 중층 60이라는 얘기지. 세 번째 질문. 상층을 80, 이게 20이다, 그죠? 그럼 이게 뭐 20이겠네.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러면 기억은 20이다. 잠시만. 상층을 제한 비율이 상층을 제한 인구 비율이 80이니까 상층이 20이죠.
상층 20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기억은, 기억은 지금 하층을 제한 게 얼마냐? 80이다, 그죠? 여기 하층을 제한 게, 기억은 80%입니다. 80이다. 문장이 그리 돼 있네요. 자, 일단 기억에 해당되는 답은 80이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층을 제외한 거니까 중과 상을 말했습니다. 그죠? 니은의 갑에서는 하층 인구수가 가장 많다. 갑에서는 그렇죠. 하층이 가장 많네요. 비율이 높으니까 숫자도 크겠지. 왜 같은 집단이니까. 디귿에 얼굴은 다이아몬드형이다. 뭐 그러네요. 상층 인구수가 같진 않죠. 이건 비율이 같다는 얘기지. 비율이 같다는 얘기지. 숫자는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냥 비율만 같을 뿐이지.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러분 갑국 봤더니 이제 우리 상과 하층 말씀과 중층은 계산할 수 있죠. 예, 80년대 그리고 2010년대도 그죠? 2010년대 80 2010이야. 상중하 그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얘가 20이래. 얘가 뭐 50이래. 그럼 얘 30이겠죠. 얘가 20이. 얘가 30이래. 그럼 50이겠지. 요거 그럼 얼굴은 얘가 20이래. 30이래. 그럼 50이겠지. 그죠? 얘가 30이래. 얘가 50이래. 그럼 20이지. 자,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원래는 여기 갑이고 어리죠, 그죠? 자, 그러면 갑국은 그지? 얼국은 망가졌다, 그죠? 갑국은 사회가 개선됐고 얼국은 망가져버렸네. 1번입니다. 각국은 안정적이다. 맞네.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뭐 다음에 다 틀렸다, 그죠? 3번에 여러분 뭐 갑국이 얼굴보다 폐쇄적이다. 이런 문장 넣으면 그냥 무조건 다 틀린 문장이야. 4번에 얼굴은 여러분 복지 제도를 확충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말하니까 이게 양극화가 진행됐으니까 복지 제도가 후퇴인 경우다, 그죠? 4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복지 제도의 확충이 아니라 후퇴인 경우다. 오히려 갑국이 요래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이게 복지제도가 확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망가진 경우야 지금 이거는. 자, 44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가는 뭐예요? 차등 보상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대요. 차등 보상이 좋대요. 기능론이다, 그지? 갈등론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균등 보상을 강조하고 기능론에서 차등 보상을 강조합니다. 그럼 가는 그러면은 가는 기능론, 나가 갈등론이겠네. 뭐 보나 안 보나, 그죠? 1번에 가는 사회 불평등을 능력이 그렇죠. 여러분 기능론에서는 네 능력 문제에 대해 본다, 그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 문제로 봅니다. 1번이 다 답이네. 뭐 다른 것은 우리가 문제 찾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45번 풀어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뭐 수업 사례도 많이 풀어봤고, 기본 개념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그 최저생기비가 좀 오르고 있죠, 그죠? 이게 뭐 100만 달이거든. 136만 3천원, 그지? 143만 9천원. 이게 월 최저생기비라는 얘기입니다. 최저생기비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평균율 때가 좀 줄어들고 있죠. 절대평균율은 2012년과 13년은 같은데 비율이 같아. 얘는 비율이 같다 해서 숫자가 같진 않죠. 근데 비율은 조금 끝에 14, 15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상대 빈곤율은 어때요? 쭉 줄어들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곤율이 줄었다 해서 숫자가 줄은 건 아니야. 그건 따져봐야 돼. 별도로. 일단 그렇습니다. 4인 가구고요. 밑에 개념이 주어져 있고요. 일단 A국의 계층간 소득이 커지고 있다. 계층간 소득이 커지고 볼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좀 따져봐야, 이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뭐. 근데 일단 우리가 크게 보면은 상대적 빈곤율을 우리가 보면은 상대적 빈곤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 사회 구성원 공동체의 소득 전반을 다 참조하는 것이 상대적 빈곤율을 본다면은 상대적 빈곤율이 좀 떨어진다는 말은 굳이 말한다면은 격차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커지지는 않습니다. 커진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이번에 2번 보시면 13년, 12년, 13년 절대평균율 보시면은 6.4에서 6.0으로 바뀌었다, 그죠? 이건 그냥 비율이 줄어들 뿐이지 숫자가 줄은 건 아니야. 왜냐면 2013년도와 2014년 사이에서 절대적 빈곤율을 계산하는 분모가 다르죠, 그지? 12년도와 12년 10년 2번 다시 2번에 여러분 12년도는 그래 6.4고 6.4고 비율이 같다 해서 숫자가 큰지 적은지 별로 전혀 알 수 없어요. 그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지? 마찬가지로 13, 14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비율이 같고 줄을 뿐이지 그 숫자가 뭐 어떻게 됐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3번에 2013년도의 중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자, 우리가 익히 이 관계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단박 바로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구성 간의 소득의 딱 중간점이다, 그죠? 여기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300입니다. 얘를 300이라 칩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50%면은 여기 상대 빈곤선이죠. 상대 빈곤선입니다. 이거 50%예요. 50%. 그래서 150이다, 그죠? 150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4년도 볼까요? 14년도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계산해 봤더니 몇 프로라고? 12%라는 얘기죠. 12%입니다. 12%야. 즉 가구 소득이 150도 못 버는 가구를 다 해봤더니 전체에서 12%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여러분 절대빈곤이 원래 절대빈곤은 6%죠. 절대빈곤이야. 절대빈곤. 여기 6%라는 얘기죠. 6%. 6%를 해가지고 여러분 6%를 해서 중위소득의 25%, 중위소득의 50%죠. 25%와 생계비 일치한다. 여러분 이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요게 12%니까 요게 6%니까 요게 뭐라고 이게 요거 요게 지금 중위소득이 50%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위소득의 근데 25%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누차면 이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 다음에 4번에 2015년도는 중위소득 2015년도입니다. 지금 이게 2015년도가 얘가 상대 빈곤율이 11.7%죠, 그죠? 11.7%예요. 근데 중위소득은 절대빈곤은 5.9%죠, 그죠? 이거는 5.9%예요.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생계비가 중위소득이 50%, 중위소득이 300이라면 50%, 150%다, 그죠? 요것보다는 요게
당연히 적다.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요 절대 빈곤선이 얘 중위소득이 50% 즉 상대 빈곤선보다 적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이런 4번 같은 질문도 흔히 나오죠. 뭐 얘가 얘보다 적다든지 당연하죠, 그죠? 이 문제는 또 얘가 얘보다 적다 맞는 이야기죠. 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성 우위 지배하는 A구에 살던 갑은 여성 우위 갔더니 소수가 됐다는 얘기다,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 나라에 있을 때는 소수자가 아니었는데 저 나라 갔더니 소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이 자체가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이네. 사회적 소수가 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47번 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뭐 사회보험과 공무부조인데 뭐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1번 질문 1번에 가는 소득 재분 효과 있는가? 가가 소득 재분 효과 있는 거래. 소득 재분 효과는 둘 다 있죠.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질문 틀린 거야. 2번에 나는 낙인 문제이다. 낙인 문제는 공공부주에서 나타날 수 있죠. 이거 2번도 아니야. 낙인 문제는 공공부주에서 나타납니다. 3번에 다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죠. 그래서 다가 만약 기초연금 해당되는 거라면은 A는 아니요, B는 이게 맞는 문장이네요. 4번에 강제가입은 사회보험의 문제죠. 오케이. 다 48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 재밌네요. 일단 값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했대요. 1년직 근로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갑은 그러면 뭐 기초 뭐 연금 이런 걸 받겠다, 그죠? 달리 말하면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 계층이 되겠네요, 갑은. 어른요? 어른 지금 여러분 업무상 사고로 이게 산재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산업재해 보상이니까 산재보험은 전형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병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있대요. 이건 근데 굳이 위에서 본다면은 사회 서비스를 받아야기 장애 아이니까 이 장애 아이 어떤 자활 같은 것을 해줘야 훈련 같은 걸 해줘야 되니까 사회 서비스가 좀 적합하게 보입니다. 이게 갑은 그 공공부조, 어른 사회보험은 사회 서비스 같아. 예, 한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어른 강제가입. 공공부조는 가입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어른 맞습니다만은. 이번에 갑과 어른 사회재무 그렇죠. 이거 우리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재무에 맞습니다. 3번에 을과 병. 여러분 우리 사회 서비스는 금전 지원 원칙이 아니죠. 사회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돈 주는 게 원칙이 아니다, 그지? 자,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2번이네요. 자, 49번 볼까요? 자, 여러분, A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때 봤더니 노인장기 요양급여. 이게 이제 일종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그죠? B는 뭡니까? 그때 봤더니 뭐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인 사람, 즉 기초 뭐 65세 이상이니까 기초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공공부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 1번에 A는 빈곤층 자활 아니죠. 빈곤층 자활은 B입니다. B. 3번에 보시면 B는 A에 비해서 이런 우리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 다 소득 제목이 있지만은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공공부조가 훨씬 크죠. 이 3번이 맞네, 그죠? 4번 여러분 사전 예방적인 것은 사회보험이다, 그죠? 사전 예방 사회보험에서 넘겼습니다. 50번 한번 볼까요? 자, A는 여러분 그 굵은 글씨가 얘야. A는 강제가입 원칙 하는가? A가 얘래요. 그럼 A가 사회보험이겠네. 그죠? 자, B는 뭡니까? C는 뭡니까? 비금융 지원 원칙인가? C. 예, 그럼 사회 서비스, 그죠? 서비스야, C가. 그럼 B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공부조겠네요. 오케이. 뭐 그렇게 판단되면 내용은 뻔하니까 바로 답을 한번 3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은 당연히 B다, 그죠? 그 3번이 답이네요. 전액 부담은 그 B고 공공부조고 분담하는 게 뭡니까? A죠. 그래서 A에서 나타나지 맞습니다. 자, 그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한번 볼까요? 자, 봤더니 지금 A씨는 어떻습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다. 이러면 소득 인정이란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소득 인정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 소득이 없어요. 내가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현재 소득은 없지만은 요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득이 이 정도 된다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정소득입니다. 인정소득인데요. 인정소득이 얼마 이하라면은 판정되어 매월 일정 반 이게 달리 말하면 저 공공부조 대상자라는 이야기죠, 그죠? A가 A씨는 공공부조입니다. B씨는 뭡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 이게 서비스죠, 그죠? 사회 서비스. C 해고 실업급여 전형적인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수의 대상자 범위가 좁은 게 뭡니까? 공공부조죠. 왜냐 공공부조는 그 저소득층만 딱 찍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수혜 범위가 좁고 가장 넓은 게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게 1번이 맞는 이야기야. 2번에 1번 상호부조가 뭡니까? 상호부조. 상호부조가 뭐야? 서비스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 상호부조야. 상호부조야. 그러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지. 그다음에 사전 예방은 사회보험이니까 스타고 사후 처방은 뭡니까? 공공부조죠. 가야 다 틀렸듯이. 다 여러분 다는 그 대상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능력 정도. 오케이 바꿔야 돼. 52번 볼까요, 여러분?
가는 뭐예요, 여러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다. 사회보험이네. 말 그대로. 나는 뭡니까? 능력이 없더라. 이게 이제 공공부조다, 그죠? 오케이. 사회보험 공공부조입니다. 1번에 나오네. 가는 뭐? 상호부조다. 그 상호부조가 사회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공공부조는 공공부조일 뿐이야.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53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A는 갑국에서는 A, B 있는데 A는 뭔가니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돼. 달리 말하면 가난한 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종의 기초 노령연금 같은 것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이에요. 공공부조란 이야기죠. B는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했대요. 이거 사회보험이란 이야기죠.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자, 일단 1번에 A는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은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회보험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사회보험료 보험료를 내죠. 내가 밖에서 내가 보험료 일종의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맞습니다. 맞아. 이건 사회보험입니다. 2번에 B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3번에 B는 A의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이고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이니까 3번 지문이 맞네요. 4번 1번 A, B 이러면 한편으로는 사회보험 받으면서 이 기초노령연금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보험도 적용 대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흔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초노령연금 받기도 하고 또 연금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지 내가 그 국민연금을 넣었는데 국민연금 금액이 너무 적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형편없이 적으면은 그 자체가 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자 다 가능해요. 그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취지도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54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봤더니 여러분 이게 한부모 가구다. 그죠? 한부모 가구 안에는 뭐 부 플러스 미혼 자녀도 있고 모 플러스 미혼 자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할 때는 871 가구고 전체 비율은 6.09%고 그지?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좀 바뀐다. 그죠? 근데 위에 문제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문제를 봤더니 그 전체 가구 숫자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대.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일단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가구 비율은 전체 그죠? 전체 가구 수분의 근데 한부모 가구겠죠, 그죠? 한부모 가구 수수 곱하기 100이겠죠, 그죠?
한부모 가구 비율이에요. 요게 지금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어때요? 2000년도는 0.6점 요게 지금 0.09에서 6.56 6.81로 커지고 있죠. 그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져 있나? 문제의 관료를 봤더니 얘가 커지고 있대요. 그 전체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얘가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뭐예요? 분모가 커지는 가운데서 전체 비율이 커지려면은 얘가 더 빨리 커져야 되겠죠? 그런 게. 그래서 한부모 가구 숫자 비율은 계속 훨씬 전체 가구 숫자 증가율보다는 얘가 훨씬 큰 빠른 속도로 증가해줘야 전체 비율이 커집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1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의 자 일단 1번에 한부모 가구에 속한 총인구수는 우리가 모르죠. 총인구수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는 뭡니까? 가구야 가구. 가구고 1번 지문은 인구하고 가구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죠? 이제 가구 수는 커지지만은 인구는 우리가 오히려 줄일 수 있다. 그죠? 요즘 뭐 흔히 1인 가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은 숫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아니지. 그지? 가구 지금 이 주어진 데이터는 가구지 인구가 몰라. 인구는 몰라. 알 수 없어. 2번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비교할 때 이게 나오네요. 전체 가구 숫자보다는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렇게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서 비율이 계속 커진단 말은 한부모 가족 숫자가 이게 훨씬 더 전체 가구 숫자보다는 훨씬 큰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맞는 문장인데, 그렇지? 2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뭐 나머지 지문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이런 말하고 있네요. 정보의 양방향성이 지금 C가 좋다. 그럼 C가 그러면 SNS겠죠. 그래서 SNS다. 그지? 무명자의 정보 접근에서 B가 높대요. B는 그러면 TV겠죠. 그죠? TV. 그럼 A는 뭐겠습니까? 자동적으로 A는 서적이다. 서적. 책이다. 그죠? 서적. 자, 1번에 기억에 A는 B보다 생동감이 있다. 뭐 그러진 않고요. 2번에 B는 TV는 C보다 서적보다 아니 그 SNS보다는 복제 가공 재가공의 용이성이 낮다 말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맞네. 그죠? 어려워. 가장 좋은 게 SNS죠. 그죠? 디귿 C는 뭐야? C가 뭐지? SNS는 B보다 TV보다는 생산자와 정보자의 관계 간의 경계가 불명하다. 이거 여러 차이죠.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SNS 동시성이 나타나는 것은 뭐 TV 같은 이런 거다. 그지? 그래서 그거 틀렸네. 그죠? 그럼 답은 니은 딛고 있다. 이렇게. 자,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점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대요. 진화론이라 그러면 진화론. 그죠? 진화론이야. 기억에 서구 중심적이다. 니은의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 기억 니은이네요. 그럼 디귿 리얼은 뭡니까? 디귿에는 순환론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죠? 오케이. 57번입니다. 자, 기억이 1번입니다. 근대화로는 모든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기본적 근대화로는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일정한 단계를 거쳐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에 서구 중심적이다. 맞습니다. 3번에 종속이론은 이 근대론에 대한 반론이었죠. 맞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를 한다. 4번에 종속이론은 주변부가 미발전이 아니라 뭐라고? 저발전이다. 오케이. 틀렸다. 58번입니다. 와, 또 그림 되게 복잡하다. 봅시다. 오, 정신없네. 와, 이 문제 보니까 내가 겁이 막 나는데 너무 막 그 피라미드 막 그려놔가지고 이 거의 뭐 애들 퍼즐 같은 느낌이네. 자, 봅시다. 자, 지금 A, B는 뭡니까? 사회 변동 방향이다. 그래서 사회 변동 방향이니까 그러면 뭐 진화론 아니면은 순환론이겠다, 그죠? 그럼 CD는 뭐겠습니까? 근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근대화론 아니면은 뭐 종속이론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기억에 가가 만약에 가의 질문입니다. 사회가 일정한 양상으로 반복되느냐 라면은 그는 질문하면 여러분 그 A가 지금 얘란 얘기잖아. 그죠? 일정한 양상 반복한다. 그럼 A는 뭐겠습니까? 순환론이다. 그죠? 그러니까 B는 그러면은 진화론이겠네. 그지? 아, 그죠? 그러면 B는 A와 달리 B가 진화론은 A와 달리 미래를 예측한다. 뭐 그렇게 말. 여러분 우리가 그 이 진화론의 장점은 미래를 단기적 미래 근데 순환론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그죠? 그 과거를 설명하는데 유리하지만은 미래는 아니다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진화론은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지? 기억이 맞는 이야기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나가 만약에 나는 두 개 다 B씨 두 개 다 yes yes야 그죠? 서구 중심적인 비판을 받는가라면은 둘 다 yes yes래. 그러면은 B는 뭐겠습니까? 서구 중심적이니까 진화론. B는 진화론, B는 진화론, C는 근대화론, 그지? 그럼 다에서 후진국 저발전 원인을 왜 찾는가?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그 니은 지문이 이런 지문이라면은 C가 근대론이고 D가 뭐겠습니까? 종속론이잖아. 그래서 맞네, 그죠? 맞대, 그지? 다음에 디귿입니다. B가 만약에 진화론이라면은 B가 진화론이야. 가에서 사회 발전을 단순히 복잡한 사회로 변동하는가? 그럼 이러면 우리가 진화론 자체가 뭡니까? 복잡한 사회로 발전한다, 그죠? 이게 얘라 그래야 돼. 그 밑에 지금 그 표시는 점선이니까 no 이게 아니야. 이게 띠건 틀렸네요. 다음에 리을의 C가 만약에 근대론이라면은 다에는 근대론에서 부정하는 질문이 들어야 되겠죠. 선진국 후진국 이런 선진국 후진국 불평 갈등과에는 저거죠. 종속 이러니까 딱 맞다. no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이네요. 자,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에 다 왔어. 다 왔어요. 59번. 진화론 아니 순환론 중에 하나래요. 그죠? 1번에 A가 만약에 순환론이라면은 A가 순환론이래. 순환론이래. 가는 어떻습니까? 서구 중심적인가? 아니다. 맞죠. 그죠? 서구 중심 사고방식은 진화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니까. 그죠? 이게 똑같습니다. 뭐 말을 넣어서 답하면 돼요. 그 내용은 뻔한 내용입니다.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60번 볼까요? A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직업 구성은 이질성이 낮고 익명성이 낮으니까 우리 시골이죠. 시골. 시골이야. B는 이제 도시겠네. 그죠? 그러니까 A가 시골이고 B가 도시입니다. A가 시골이니까 A에 비해서 B에서는 고령화 노동부족 부족.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여러분 이게 농촌 이야기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농촌 가봐요. 여러분들 깜짝 이게 저기 시골 출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깜짝 놀랍니다. 들판에 있잖아. 누가 있는지 알아요? 전체 외국인들이에요. 그 할아버지도 앉아가지고 온도령에 앉아가지고 그죠? 뭐 딴짓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젊은 자녀들도 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원래 정상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자면 뭘 해야 돼요? 저기 시골 가서 그것을 일하고 있어야 돼. 아 그게 뭐 그 좋다 나빠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 그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번에 A에 비해 B에서는 B가 도시니까 도시에서는 주로 공식 이러면 도시에서 물건 훔치면 잡아가지. 촌에서는 물건 훔치면 이놈 새끼 하고 끝난다 그지? 농촌은 비공식적인 제재를 통해서 도시는 공식적인 제재를 통한다.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에 B에 비해서 A에서는 가정과 농촌은 일터가 바로 옆에 있잖아. 논이니까 그지? 근데 도시는 분리돼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지 그지? B가 뭐야? B는 이제 B가 도시네. 도시에 비해서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고 초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답이네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1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가 단계는 누구 단계입니까? 감산소사래요. 인구가 출산율이 떨어진대요. 왜요? 엄마들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아주 활발히 시작됐다는 얘기죠. 다음에 마지막에 소산소사는 나는 뭡니까? 이건 이제 그 소산소사의 현대형이죠, 그죠? 선진국형입니다. 자, 1번에 그래서 가는 이 산업사회 중에서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우리가 산업사회를 초기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 나누면은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사망률이 줄어들고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출산율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번 기억에 가는 후기 산업사회다 맞고 2번에 니은에 우리나라의 1960년대는 나가 아니 나는 지금이 납니다. 지금이 나고 우리나라 60년대는 굳이 따지면은 뭐 가에 해당되겠네, 그죠? 노인층의 비율은 소산소사일 때 가장 높다. 그렇겠죠? 소산소사 때는 뭐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그지? 아니지.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1960년대가 1960년 초기 산업사회니까 그 초기 산업사회에 대한 되겠죠? 나가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일단 다시 봅시다. 기억에 가는 지금 가가 뭐죠? 여기 후기 산업사회니까 맞고요. 우리나라 60년대는 그쵸 이 두 번째 초기 산업사회겠죠, 그죠? 오케이. 뭐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억 D것 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이거 볼까요? 자, 여러분 그림에서 지금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인데요. 하여튼 1번 지문은 일단 가나다도 있고 라지문은 하여튼 그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억보다 가가 만약에 얘라면은 가가 얘래요. 1차 산업 중심이 전동사회가 얘 그럼 가가 뭐겠습니까? 농업사회라는 얘기지, 그지? 농업사회라면은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B가 A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가장 약한 게 농업사회지, 그지? 그래서 농업사회가 가장 약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B가 그게 뭐 정보사회 됐든 산업사회가 됐든 간에 농업사회보다는 분리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미연에 다가 만약에 얘라면은 다가 얘니까 그러면 C가 농업사회란 얘기죠. 그럼 비대면 접촉 정도는 이러면 우리가 농업사에서 농촌사에서는 대면 접촉이 굉장히 많죠. 얼굴 맞대고 산다 그죠? 이웃 간에. 그렇죠. 실제 뭐 여러분 시골에 원래 그렇습니다. 뭐 진짜 옆집에 누가 진짜 뻔히 알죠. 진짜 뻔히 알아요. 지금 내가 이 여담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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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가가 경상남도 밀양인데 지금 우리가 그 마을은 도로로 들어가 수용당해가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살았던 그 마을은 완전히 어느 동네든지 여러분 교동이란 있는 마을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마을인가 하니까 향교가 있는 향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전국에 교동이는 참 많아요. 우리 그래도 교동이었는데 우리 집에 1년에 몇 번 제사하는지 며칠 날 제사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오늘 저 윤씨 집안에 오늘 제사 있다 그러면 그날 저녁을 안 드세요. 왜요? 제사가 오늘 쫙 돌리거든. 딱 기다려 계신 거야. 빠져 먹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섭섭하다 그러세요. 왜 우리 집 빠뜨렸노? 그럼 아침에 또 갖다 드리고 뭐 그러면 진짜 그 정도로 아주 접촉이 심하죠. 그렇더라. 디귿 가가 얘라면은 가가 얘예요. 얘 그러면 A가 노후사라는 양이지. 양방향 리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래요. 그러면 B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보사회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비용은 B다. 이게 맞네, 그죠? 이게 그럼 C가 산업사회고 B가 전자상거래니까, 그죠? 오케이.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입해 보면 돼. 좀 귀찮지만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게 글자가 안 보이네. 구별이 안 되네, 그죠? 이거 여러분 잠시만, 이거 그럼 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유추해 볼게요. 잠시만. B가 지금 잠시만요. B가 지금 A는 B보다 정보 확산의 공간성이 제일 크다. A는 B보다 여러분 거기 있잖아요. 지금 그 A가 그 그림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실선 있죠. 요걸 A를 한번 봅시다. A를 보고 그 점선이 B라고 볼까요? 그렇게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의 실선이 A고 점선이 B라고 보고 문제를 풉시다. 그래야만 일단은 색인 자체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실선부터 먼저 끄니까 A가 실선을 보고 그러면 일단 기억 좀 보겠습니다. A가 정보 전달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뭐 정보사이겠네, 유미디어겠네, 그죠? A는 B보다 시공간 정보 확산의 시공간 제약이 적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유미디어는 거의 제약이 없으니까 그 기억 틀린 거야. 니은에 B는 A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뚜렷하다. 왜? 인쇄 매체니까, 그죠? B가 B는 보시면 여러분 정보 전달 속도가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B가 그 인쇄 매체겠죠. 맞다, 그지? 디귿에 가에는 그럼 뭐가 될까?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성이 적절하다. 이건 아니죠, 그죠? 왜냐면은 적절하다, 상호작용이 많단 말은 그러면 이거는 뉴미디어와 관련되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리얼에 나에는 정보 재가공의 용이성이 적절하다. 그죠? 높다. 정보 재가공성이 높은 게 지금 뉴미디어니까, 그죠? 그게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에서 윗부분 여기 실선이 A고 아래는 점선을 B라고 하고 문제를 푸세요. 자, 오늘 약간 뭐 한 시간 좀 더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